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호사의 테크닉 45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언제나 짧은 주말을 잘 보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는 직장 내 성희롱과 또 남녀 고용 평등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야한 농담, 성희롱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이런 강압적인 관계 또는 권력 관계가 있을 때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 최근에도 이거랑 관련된 미투 운동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형사처벌 규정이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저희가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자주 접하는 단어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이라는 용어가 조금 일반인 분들한테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간음은 어떤 경우에 좀 성립이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일반 형법에는 없어요. 이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법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실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폭력 범죄 등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법이라고 흔히 약칭을 하는데 여기에 이 추행과 관련된 범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것들, 업무상 위력 관계에 의한 관계에 일어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고용관계, 노사관계가 있든지 아니면 어떤 보호감독관계가 있는데 그 상대방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형량 같은 경우에는 적지 않아요.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본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상대방에게 위력 같은 것 또는 위계를 통해서 성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했어요. 한번 민변님께서 조금 아직까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직 지금 좀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와서 좀 낯설 수 있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의사 선생님이 교통사고로 실려온 환자들의 음부를 이렇게 진료 명목으로 만지거나 아니면은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유치원 교사들을 원장의 신분을 이용해서 추행행위를 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의 요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이 범죄의 특징이 보호감독, 업무, 고용 또는 기타의 관계로 인해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범행이라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범죄에서 보호감독이 과연 무엇인지 이게 좀 핵심인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업무관계, 고용관계, 신분관계 더 나아가서 그 범위가 사실상의 보호감독관계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업무는 또 공적 업무뿐만이 아니라 사적 업무까지도 포함하고 또 피해자는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 범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위계 또는 위력이라고 하는데 위계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서 성적 판단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를 보면은 환자들이 보통 병원에 가면은 자기가 진료 행위를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진료 행위라는 위계를 사용해서 음부를 만졌다고 음부 윗부분을 이렇게 수에 눌렀다면은 이 부분은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의 이 범죄의 특징이 또 위력이 특징이 되는데,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한다. 꼭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유치원 선생님들을 추행할 때 아무래도 이제 업무상 상사의 지위에서 이제 그 명령을 내리면 복종해야 되는 이런 관계에 있는 그런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어떤 자유의사를 억압하고 추행을 했다면은 이 사안이 딱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라는 게 일반적인 강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앞서서 이제 두 분 변호사님께서 이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추행죄는 성폭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간음죄는 성폭법이 아니라 형법상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업무, 고용, 기타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것을 말합니다. 이제 비록 가해자가 피해자들의 반항을 완전하게 억압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반해지는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경우에 본 죄가 성립이 됩니다. 현행법상 일반 강간이나 강제추행보다는 처벌 수위가 약하지만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없이도 위력이나 위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범죄입니다. 본 죄는 이제 형법 제30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형량을 보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피해자가 아까 추행죄와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뿐만 아니고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하나 더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은 경찰 공무직이나 교정직 공무원이 구금된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그때도 당연히 위력에 의한 또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할 수 있겠죠. 이때는 형량이 더 높습니다. 5년이 아니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형사사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폭행 협박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폭행이나 협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때리던지 아니면은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상대방의 의사 전 안 만질 거예요. 만지거나 아니면은 뭐 추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강간죄나 형법상 강제 추행이 성립을 하겠죠. 근데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는 그런 최여비의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너를 죽이겠어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도 제가 상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아랫사람이라면 내가 얘를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어도 그냥 손을 잡았어도 성립하는 게 바로 이 범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이 있는 경우보다는 좀 더 가볍게 처벌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죠. 상대방이랑 상관계에 있기 때문에 속이기도 쉽고 아니면 제압하기도 쉬운 거예요. 그래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이런 성범죄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다 혼내야 왜 만질까요? 맞습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요새 일어나는 비트운동들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걸 형사고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수사기관의 처벌을 구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비트운동들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를 당하신 분들 또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상단에 전화번호가 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저희 미투운동 때문에 연락 오신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오. 네,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네. 상담해 드릴 수 저희 있을 것 같습니다. 친절하지 않습니까? 네. 다른 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